여자 혼자서 이민 가방 2개 들고 이제 온 거잖아요. 아무도 미국에 아는 사람 없이 홈스테이를 하면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아예 아는 사람이 아예 없어가지고 방 한 칸에서 그 할머니 얘기를 한 3시간 동안 들어주면서 그 외로운 할머니와 말벗이 되면서 이제 영어가 늦는 그 중에 한 참석자가 제일 앞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한 참석자가 있었는데 조키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정말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남편이 지금 현재 저희 CEO인 거예요. 실리콘밸리를 방문하는 뭐 그런 수많은 스타럽 뭐 학생들 이렇게 하면은 뭐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뭐 좋은 만남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사일런. 그렇게 내가 네트워킹 중요하다, 팔로우 해라 이래도 아무도 팔로우를 안 해요. 맞아요. 이런 팔로우를 안 해요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팔로우를 안 해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정말 다시 시간을 되돌리면 정말 이렇게 힘든 걸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아까 네트워킹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럼 실리콘밸리에서 네트워킹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뭐 사실 영어도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문화도 다른 걸 알고 오셨는데 그럼 네. 어떻게 시작을 해야 좋은지 어드바이스를 좀 주세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네트워킹을 그냥 인맥 쌓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트워킹은 먼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트워킹은 마라톤이다. 그냥 그리고 give and take 어떤 트랜잭셔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뭐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꼭 뭘 바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또 내가 이 소사이어티에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게 엄청난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기여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이요. 관심. 예를 들어서 나랑 링크드인으로 연결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떤 일을 했었고 그 사람이 어떤 뭐 기사가 났었거나 어떤 거에 관심 있는 거가 이제 보이면 그 사람 팔로우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뭐 축하합니다. 너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배울 점이 많았고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을 네트워킹 자리에서 만났는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데 너무 뭐 축하드립니다. 뭐 기사도 꼼꼼하게 읽는다든가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팔로우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스토커 같은 뭐 대란 얘기가 아니고 또 그냥 그런 관심. 그러면 그 사람 그리고 나와 관련된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한다든가 그때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말하든가 나를 정말 관심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뭐 질문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관심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이 아나플래시라는 회사에 이제 들어온 일이 사실은 6년 전에 했던 네트워킹이거든요. 6년 전, 7년 전, 뭐 이렇게 여성 커뮤니티에서 초대가 돼서 키노트 스피치로 또 뭐 저의 커리어 용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가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막 한 석 달을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뭐 거기서 내가 이거를 하면서 내가 뭐 받는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그냥 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정말 줄 거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거를 나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서 공감을 갈 수 있는 메시지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디언스들이 정말 참석한 분들이 많은 마음을 열어주셨고 제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이 되면서 그 안에 거의 뭐 부흥회 같은 그 분위기가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참석자가 제일 앞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한 참석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조킴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정말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해서 갔는데 그 남편이 지금 현재 저희 CEO인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시냐더니 지금 뭐 스타트업 이제 시작했습니다. 뭐 작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삼성에서 이제
나오고 이제 다른 일을 찾고 약간 쉬고 있을 때 정말 거짓말하고 이틀 후에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뭐 거의 브레이크 없이 바로 시작을 했는데 제 말씀 드린 게 뭐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주다 보면은 다른 형태로도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트워킹은 일단은 주는 것부터 그리고 그리고 어떤 네트워킹 이렇게 만나면은 그냥 명함만 주고 뭐 링크드인만 하고 이게 아니라 좀 팔로우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또 경험하셨겠지만 실리콘밸리를 방문하는 뭐 그런 수많은 스타럽 뭐 학생들 이렇게 하면은 뭐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뭐 좋은 만남을 갖고 그리고 돌아가면 사일런 그렇게 내가 네트워킹 중요하다 팔로우업 해라 이래도 아무도 팔로우업을 안 해요. 맞아요. 이런 팔로우업을 안 해요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팔로우업을 안 해요. 맞아요. 네. 그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뭐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런 작은 메시지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뭐 링크드인에 포스팅하던 거 보니까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 너무 멋지십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10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딸이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마케팅 전공인데 혹시 그 회사에 인턴 있나요? 그렇게 연락이 오면 저는 그렇죠. 아무래도. 기분이 그 필요할 때 10년 만에 연락을 와가지고 그거는 링크드인이 그거는 네트워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트워킹이 필요 없을 때 해야 되는 게 네트워킹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부터 시작하고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작은 기여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킹이고 제가 이쪽으로 저 스스로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못하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퍼스널 브랜딩과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는가는 사실은 책을 쓸 생각도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그건 좀 약한 것 같다라고 그리고 약한다기보다는 실리콘밸리의 네트워킹이 지금 너무 한국에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분이 몰라서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실리콘밸리에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뭐 매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하러 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아닐걸요. 그래서 좀 사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지만 어쨌거나 그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트워킹은 네트워킹이 필요 없을 때 해야 된다. 되게 기억에 남고 그럼 네트워킹은 일단 관심 그렇죠. 그리고 주는 거 네. 그리고 팔로워 하는 거.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지금 반도체 마케팅 이제 글로벌 반도체 회사에서 27년 이제 마케팅 일을 하셨는데 요즘 다양한 활동 하시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어떤 분야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다양한 관심이 있고 다른인데도 다른 제 스스로가 수킴이 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대기업에 있을 때는 어떤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도 좀 쉽진 않았는데 이렇게 연수 변호사님과도 이렇게 뭐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스타트업이라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실리콘밸리를 방문하는 스타트업이나 대학생들을 위해서 강의 초청을 제가 강사로서 초청을 많이 받아서 처음엔 이제 스타트업을 위한 마케팅 강의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방문자들이 대학생들이 또 많아지면서 그들이 지금 가장 고민이 이 AI 시대에 어떤 인재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으로 취업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저도 이제 대학생을 키우는 이제 엄마로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 소수만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리밋의 어퍼튜니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줄을 서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못 들어가면은 엄청난 어떤 루저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피해 의식이 있고 패배감이 있고 이 세상은 끝났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떤 일정 나이가 되면은 이걸 해야 되고 1년만 늦어도 자기가 늦은 것 같고 물론 제 대학에 들어가려고 재수 뭐 삼수 뭐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너무 정해진 틀에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내가 들어가야지만 성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삶이 본인이 원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삶인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거를 하라 그래서 한 건지 언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그럴 기회가 있었는지 그런 의문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나의 강점을 찾고 나의 가치를 찾으면서 삶의 디렉션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룹 코칭을 제가 이제 하면서 뭐 강의도 하지만 그런 식의 소그룹의 그룹 코칭을 하면서 그들을 좀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나서 성인으로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한 게 직장 생활인데 직장 생활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활동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즐겁고 이왕이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이 사회에 가치를 베푸는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그것들을 찾아가는 방향성은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유망한 직업이 이게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선 유망한 뭐 대학 전공을 가야 되고 이런 패턴이 되게 오랫동안 쌓였는데 또 경쟁이 심하고 이게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를 들여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 하니까 나도 이걸 해야 되고 뭐 완전히 뭐 자격증 뭐 많이 하고 뭐 스펙 쌓고 근데 그게 나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여행. 그래서 제 프로그램 이름이 그래서 Brilliant Life True Self Journey거든요. BLTS. 그래서 그런데 제가 좀 애쓰고 있고 결국은 성인이 돼서 자기의 어떤 커리어 관리,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지 않고 저는 힘들게 정말 아무도 제가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롤 모델도 없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외로웠나 생각하면 반도체 회사에서 마케팅 특히 그냥 아예 마케터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요즘은 좀 젊은 사람 한두 명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같이 좀 길을 걸어주는 그런 어떤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네. 너무 필요한 일에 지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싶으면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되는지 저희가 밑에 자막을 이렇게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라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자기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셔서 좀 더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좀 더 행복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AI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AI 뭐 전 세계적으로 AI 얘기를 하는데 매일 AI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정말 뭐 어떤 AI 하시는 이제 대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3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너무 빨라져가지고 너무 새로운 게 나와서 3일에 한 맞습니다. 번씩 네. 네. 이렇게 빨리 뭔가 변화해야 됐던 적은 실리콘밸리에서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면은 뭐 여기는 잡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을 때 잡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AI 시대에 그럼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되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네, 이쪽에서 이제 오래 이제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그 AI 시대 커리어를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스탠포드 그 AI 완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교수인 앤드류 엉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한국에서도 유명해요. 한국에도 뭐 이전 대통령도 만나고 뭐 거기서 강의도 하고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 job이라는 것은 직업은 여러 개의 태스크의 묶음인 거예요. 만약에 커스터머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한 5, 6가지 일을 하는 게 커스터머 서비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은 AI로 인해서 자동화가 되고 어떤 일은 증강 그리고 어떤 일은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잡 전체가 다 AI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잡의 여러 태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건 자동화가 되고 어떤 거는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일단은 그런 구분부터 일단이 돼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려면 일단 AI 그 리터러시, 그러니까 AI 지금 뭐 3일에 한번 정말 업데이트되고 저는 어떤 순간부터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한 달 후에 좀 더 기다렸다가 최근 거를 그냥 업데이트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빨리 이렇게 되는데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희 같은 시니어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 앞서기 때문에 그들한테 더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들은 너희들에게 더 유리하다. 너희들이 캐치업할 거다. 일단 그래서 AI 리더러시는 당연히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판단 능력이라든가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토리텔링 뭐 그런 부분은 정말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데 어떤 맥락, 어떤 문제를 어떤 맥락에서 해석을 하는가 이런 것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인간이 더 인간적인 부분에 오히려 자기 능력을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도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뭐 AI로 인해서 그냥 같은 답만 찾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그 크라우드에서 스탠드아웃하고 그 안에서 그 어떤 능력이 더 발휘되려면 더 인간적인 부분.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요즘 만나는 학생들이 공대생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더 너희들이 어떤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어떤 curiosity, creativity, 그다음에 resilience 뭐 그런 그리고 사람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거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공감 능력을 키우고 외부 활동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약간 좀 인문학적인 부분이 좀 더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좀 이론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다 여쭤보는 질문인데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뭐를 어떻게 다르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한 가지 후회 없는 것은 뭐 이런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7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내가 한국에 계속 살았었다면 네, 내가 만약에 정말 다시 시간을 되돌리면 정말 이렇게 힘든 걸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아, 오히려 정말요? 네, 그 당시는 와 이런 정말 이런 줄 모르고 나 혼자 이제 그 뭐 여자 혼자서 이민 가방 2개 들고 이제 온 거잖아요. 아무도 미국에 아는 사람 없이. 그래서 회사의 인사과 담당자가 자기 엄마한테 저를 소개시켜주고 그 집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아예 아는 사람이 아예 없어가지고. 와. 그래서 그 미국 할머니 집에서 방 한 칸에서 그 할머니 얘기를 한 3시간 동안 들어주면서 그 외로운 할머니와 말벗이 되면서 이제 영어
느는 그래서 뭐 그런 도 겪었는데 되돌아보면은 일단 미국 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후회는 없다. 그러니까 내 성향 자체가 한국에서 살기에는 너무 너무 이렇게 독립적이고 나의 자아가 좀 강해서 한국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유행에 따라가고 그냥 좀 다르다라는 거 인정하지 못하는 거를 좀 제가 좀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다양성, 그냥 뭐 한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을 수 있는 그게 이상하지 않는. 근데 한국은 뭐 모든 사람이 이거 하면 너도 이걸 해야 돼라는 이제 그런 거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의 커리어를 개발한 부분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 하지만 좀 더 일찍 왔었으면 저도 이제 거의 30이 다 돼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언어적이나 뭐 문화적이나 좀 더 트라이얼 앤 에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근데 그게 좀 더 지금 그래서 한 20대 초반에 오거나 아니면은 유학으로 온 친구들 보면 참 부럽다. 저보다 좀 적응하는데 좀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생각해 보면 뭐 반도체 회사에서 일했었던 거, 지금 스타트업에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은 전혀 후회가 없어요. 그만큼 좀 일이 재밌었고 예, 보람이 쏟아 부으셨을 있었고 때 보람이 있으셨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도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마케팅도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랑 완전히 뭐 B2C 완전히 일반 엔드 유저와 가깝게 일하는 그런 마케팅은 재미는 있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완전히 B2B 마케팅에 좀 특화가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런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공감을 일으키면서 하는 일이 마케팅이 지금 관심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코칭이라든가 리더십 그리고 어떤 이런 커리어 코칭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저의 모든 경험들이 결국은 커넥터 더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은 그런 후회나 나의 실패 모든 것들이 결국은 소중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고 제가 실패를 안 했다면 아마 다른 사람에게도 조언을 할 때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실패와 나의 어떤 부족한 점마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코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적절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의 스토리텔링에도 저의 서사가 된 경험들이기 때문에 저도 뭐 많은 실패를 했었죠. 다 잘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후회가 없다라고 결론 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나의 실패나 내가 후회되는 거나 잘못된 결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나보다 더 나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결국은 도움이 되는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아프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또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주위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커리어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현수 변호사님을 만난 것도 저한테 굉장히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현수 변호사님 같은 게 좋으신 분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협조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세상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네, 아니어서 네. 맞아요. 같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이제 그 DLG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한국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나 창업자분들이나 또는 뭐 미국으로 진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 어떻게 보면 더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진출이나 실리콘밸리 도전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평범한 한국에서 태어난 여성으로 그냥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냥 보통의 학교를 나와서 단지 어떻게 보면 큰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온 거는 맞는데 어떤 저도 이제 이런 낯선 곳에서 뭐 언어도 극복하고 문화에 적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고 그런데 뭐 어떤 엄청난 준비를 하고 온 건 아니었잖아요. 저도 완전히 운전도 못해서 막 운전면허증을 미국에 와서 또 따고 뭐 옆집 차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인슈런스 뭐 해주고 막 뒤처리해주고 막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어떤 사람만 뭐 미국에 올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 차세대 젊은이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뭐 나 같은 사람도 온다. 어떻게 보면 너무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27년 동안 일하면서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뭐 화려한 스펙이나 화려한 말보다는 오랫동안 쌓인 나의 전문성과 나의 신뢰. 그런 부분이 그리고 왜 일을 해야 하는지,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이 회사를 창업을 했고 창업 배경이 뭐고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이제 자기 장애인이 된 거예요. 다리가 이제 불편해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기술을 자기가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그런 창업을 한 스토리를 이제 피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만든 이유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뭐 VC나 그쵸? 투자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 그 안에 저 진심이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뭐 이 제품에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뭐 프로덕트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본인이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식의 뭐 파운더 스토리가 확실하게 있고 이게 어떤 퍼포스를 갖고 어떤 특히 미국 사회에 이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스토리텔링이 좀 확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뭐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혼자 할 수는 없다.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예. 그게 어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어떤 방향으로든 와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진심이고 나의 어떤 전문성, 어떤 신뢰가 이제 쌓이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네트워킹의 중요성 그리고 또 DLG처럼 미국 진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파트너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튼 한국인들은 이미 뛰어나고 성실하고 일에 집중력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의 이야기, 나의 비전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는 그런 표현력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나 뭐 아무튼 스타트업 파운더들 그런 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런 문제를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목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마케터로서 이제 거의 뭐 30년 이상 일을 하면서 마케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마케터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빛나고 하는 마케터가 있고 회사의 임원이나 회사의 제품 뒤에 숨어서 비하인드 씬으로 카메라 뒤에서 일하는 마케터가 있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그러세요? 네, 저는 카메라 뒤에서 늘 이제 회사의 CEO나 회사의 임원들을 빛나게 하지 제가 빛나면 안 된다라고 늘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그 유튜브를 처음 출연하는데 영광입니다. 예, 의미가 있다.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제는 저도 조금 카메라 앞으로 나와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이 세상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고 그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강의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했던 그 경험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저희가 감사하고 그 강의 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도 요청이 오고 대학들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시고 스타트업 뭐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강의를 하실 때마다 반응들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 너무 필요한 메시지고 목말랐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해주셨으면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 앞에 많이 서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하이파이브 하고 끝날까요? 예.